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다가 보니까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반복해서 거듭거듭 들으시면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심정에 빠져 현실에서 방황하지만 비교적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현실파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되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추상적인 의미의 악마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주의 질서를 스스로 거스르는 자를 말합니다. 원래 이 자연의 원칙, 법칙에 거스르는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고 들은 현실을, 현실을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이것을 통한 상상을 현실인 양 착각하며 살지만 이와 같은 환영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현실파들은 인간의 양심과 상관없이 현실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 그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환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체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현실파들, 이 현실파들은 또 인간적인 양심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뭔지 확실하게 모르시죠? 예. 그냥 공산주의는 뭐 때문에 공산주의인가? 물론 공산주의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먹는다. 이건 그냥 말의 공산주의고 진짜 공산주의가 뭔지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현실적인 걸 목적으로 둬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금부터 한 60년 전만 해도 이 공산주의가 상당히 그 지성인에 들어갔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주체사상도 이북 거지만은 거기에는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 주체사상 등 공산주의에 푹 빠진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하러 저거 빠지나? 저 이북을 보면 빠질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빠지는 이유가 얘네들은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공산주의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주의를 옛날에는 유물론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유물론. 다시 말해서 이 공산주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못 쓰는 물건과 바꾸자고 하여 상대방이 바꿔주지 않으면 폭력이라도 사용하여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포장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사상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보면은 공산주의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원하는 현실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막무가내 인간들의 사상입니다. 일반인들이 환영을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현실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환영을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지구인들의 의식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구인들은 착각, 환영을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않고 현실을 사실이라고 알고 있으되, 이 현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억지력도 부리면서 막무가내로다가 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공산주의의 대가라고 하는 소련의 스탈린 아시죠? 스탈린은 협상을 할 때 외교관은 마른 물, 드라이 워터, 마른 물과 나무새, 우든 아이롱처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드라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물이나 혹은 또 나무새, 쇠면 쇠고 나무면 나무지, 나무가 쇠가 되고 쇠가 나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무새처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교관은 협상을 할 때. 이 말은 진실과 상관없이 어떤 거짓말이라도 서슴없이 하여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마른 쪽이 필요하지 젖은 쪽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마른 소리 하고, 또 젖은 소리가 필요하면 젖은 소리 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말로다가 무마해가지고선 적당히 해가지고선 협상만 타결하면 되는 거지 꼭 진실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결과만 바라는 행위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는 곧 사탄의 길인 것입니다. 우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주의 원칙에 대항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북에 살고 있는 저 이북민들을 보면,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북민들의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사람들을 보면 사탄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깃국에 흰밥을 먹여준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북은 우주의 원칙을 어긴 종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우주의 원칙을 어기고 맨 이빨림 소리로 고깃국에 흰밥 먹여준다고 하면서 거지죠, 거지. 인간이 욕심 때문에 우주의 원칙을 어긴다면 우주는 끝내 그 원칙대로 인간을 말살시켜 버릴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 때문에 우주의 원칙을 어긴다면, 정문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우주는 끝내 그 원칙대로 그런 인간들을 말살시켜 버릴 것입니다. 종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주는 우주의 질서를 어긴 죄를 우주의 질서를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우주의 질서를 어긴 죄를 우주의 질서를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종교가 말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은 그 원죄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은 이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의식, 즉 육체의 오감이라는 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피부로 느끼고 또 혓바닥으로 느끼고 이런 오감을 통해 들어온 외부 소식을 갖고 생각하며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듣고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죠. 때문에 잘못 보거나 잘못 들으면 그것 역시 실수고, 또 잘못 판단하여 잘못 행동하면 그 또한 실수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 세상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주가 아니고 있는 현실을 주로 하여 억지로라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인 것입니다. 공산당은 막무가내로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나 주시오, 안 줘, 그건 빼서락, 초서락도 뺏는 게 공산주의의 이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억지를 써서라도, 어거지를 써서라도 성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북이 해온 방식이 바로 이것이며, 또 이와 같은 이북의 사상을 공부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데모 역시 이와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지까지 대학생들이 했던 그 데모들은 전부 다 이북 공산당들의 패턴 그대로예요. 아마 지금도 그 데모했던 학생들이 뭔가 사회활동을 한다면 그와 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억지로 다 되게 막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신을 해요. 투철하게. 때문에 이들은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직접 그 소망을 달성하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북의 사상을 공부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데모하고 원래 이 순수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데모는 틀려요. 이북 공산주의를 공부한 학생들은 저런 식으로 데모를 안 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데모는 어떠냐? 이에 반하여 태극기 집회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 최종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매주마다 저렇게 목적 달성 없이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학생들이 데모를 했으면 어떻게 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걔네들은 목적 달성이 분명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면은 누가 해주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누가 해주겠지 한다 이거예요. 누가 해줘요,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네? 가서 좀 해줘요. 알죠? 해봐요, 한번 가서.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들. 매주마다 저렇게 와서 모여서 있어요. 우리 사람의 욕심은 자의식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일으킨 욕심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욕심을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달리 7가지 기능이 있어 그 기능이 일으키는 욕구를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고자 하는 본능, 또 기분 좋고자 하는 본능, 또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본능, 또 에너지 보충을 위하여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고자 하는 본능, 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본능 따위가 기능에 의해 일어난 욕구인 것입니다. 욕심은 이렇게 본능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자의식이 플러스가 되는 것 뿐이죠. 근본 욕구는 영혼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이 일으키는 감각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감. 영혼의 기감은 육체의 오감과 달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꿈이라도 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현몽이라 그러죠. 이렇게 있는 현실도 직접 파악할 수 있으며 또 보이지 않는 작용을 감지하거나 또 미리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움직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혼의 느낌을 직감, 또 영감, 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감, 영감, 예감은 곧 기감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자의식 멋대로, 또 자의식 멋대로 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의식 멋대로 실수하는 사람 또한 바보라고 합니다. 영혼과 자의식, 이 둘은 서로 다른 남남이 아니라 사실은 자석처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같이 한 몸이 한쪽은 자의식, 한쪽은 영혼으로 작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알고 보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혼이 움직이는 건지 확실하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의식은 생각은 현실을 받아들일 뿐 살피지 못하고, 또 영혼은 현실을 살필 수는 있지만 또 자제력이 부족해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에 이끌려서 자제력을 잃으면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아니면 또 성추행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제력을 잃은 영혼은 현실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제력을 잃으면 이 현실에는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렇다면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과 자의식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까요? 공산주의는 현실을 위해 막무가내로 성취하려 하고, 또 범죄자는 본능에 이끌려 이성을 잃으며, 또 실수 많은 자의식은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의식을 통해 학습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이해를 해요. 또 억지를 쓰는 대신, 공산주의자들처럼 억지를 쓰는 대신 이 사이파워를 통해 현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려면 사이파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파워가 나오기 전에 세계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능적 욕구 또한 자의식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대통령 되면 대통령 일만 하면 되는데, 아들, 딸, 며느리, 그 손자, 손자의 손자,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돈을 갈취하는 것 또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탕 해가지고선 잘하라고 대통령들이 다 그래요. 거기 가면 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바보다라고 해서 다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의식을 통해 본능을 다스리는 것을 인격 수양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을 통해서 본능을 다스리는 것을 인격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는 영혼이 바라는 것을 우주로부터 끌어오는 힘을 말합니다. 아직은 이게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파워를 알고 사용하면 그때부터 무리한 횡령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이파워를 모르니까 미래가 걱정된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한번 왕청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내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대통령 한 번 해먹고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요. 나이 늙어서도.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예. 강한 기, 우리 생명 에너지, 강한 기는 현실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북은 김일성이 때부터 이거 하나를 터득한 거예요. 사이파워까지는 못하고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딸려온다는 우주의 이치를 전술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쟤네들 비행기 그거 못 씁니다. 비행기에 보면요, 이렇게 안에 초침이랑 이런 게 동그란 판에서 돌아가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숫자로 막 돌아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요즘 비행기는 숫자가 이렇게 위에까지 쫙 붙어 있어요. 이게 기계가. 근데 쟤네들 거는 옛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못 쓰는 기계예요. 저걸 가지고 요즘 뭐 B29니 뭐 B20이니 뭐 아니면은 요즘은 UFO도 만들어요. 우리 지구에서.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미국한테 얼마나 그 트럼프도 그렇고 상원의원도 그렇고 하원의원도 그렇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러고 지금 한판 해보자고 저러고 있으니까. 이북은 왜냐면 저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딸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한은 쫙쫙 딸려가죠, 저기. 아주 딸려가려고 목을 미리 내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안 딸려오죠. 가진 게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이거 지금 참, 처음 알아, 저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북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딸려온다는 우주의 이치를 전술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가 빠져 죽을 함정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예. 공산주의는 현실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뿐, 이 현실에 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뿐, 그 현실을 위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그 종말은 모두 패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다 망해요. 이 현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면 그 현실은 바로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이와 같은 우주의 이치를 모르고 이북과 함께 함정에 빠지려고 하는지 세상도 모르고 또 현실도 모르며 또 자신도 몰라 이북에 지금 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떡하나 지금 저 기찻길도 놓겠다 그러고 거기다 자꾸 무슨 개성공단에도 가겠다 그러고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지 그 현실을 위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실에 대한 감사 상태가 없으면 그 현실은 냉정하게 우주는 판가름 내서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또 유혹에 이끌리지 않으며 자기 길을 굳건히 가는 인생을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능에 이끌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본능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해 남에게 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행동하여 남에게 신뢰를 해서도 안 되며 또 누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의식 수준이 높으려면 이렇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또 다 함께 현실적으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파워를 터득해야만 합니다. 사이파워란 곧 원하는 최종 목표를 영혼의 힘을 통해 현실에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막무가내 공산주의가 보이는 세상에서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사이파워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을 통해 현실에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그걸 원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운명처럼. 이렇게 사는 마음가짐 또한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걸 몰라요.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는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게 살아요. 남과 함께 불편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때문에 수준 높은 사람은 질서를 잘 지키며 또 서로 간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옛날에 수준이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일본은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은 우리 사람들을 일본에 데리고 갑니다. 보고 한번 느껴라 라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디 가다가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선 줄을 쳐놓으면 절대로 일본 사람은 거기 안 갑니다. 일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개도 거길 안 지나가요. 일본 개도. 그럼 거길 꼭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본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줍니다. 거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사람이 말까지 하는데도. 그런데도 괜찮아. 내가 안 빠지면 되잖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저 사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나이가 60이에요. 60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북을 보세요. 약속 죽어도 안 지킵니다. 쟤네들은 그냥 말이 저걸 또 멋있다고 하면서 정은이가 말하는 걸 멋있다고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절대로 쟤네들 행복이 안 포기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안 하겠어요? 그거 다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진실이 없어요.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걸 트럼프도 맨 처음에는 그런 갭이다 하고 진짜 자기네는 믿고 말하면 지키니까 그 쟤도 지킬 줄 알았죠. 그러나 내심 의심은 했어요. 안 지키면 어쩌나. 그래도 역시 안 지키면 어쩌나. 안 지켰죠. 그러니까 지금 목을 지금 바짝 조이고 있죠. 자, 지금 저 사진은 여러분들 보세요. 저 사진은 미국의 교육 도시인 보스턴의 길거리입니다. 보스턴 길거리예요. 저기는 길이 한가해서 무슨 공원 같은 길이었기 때문에 길이 한가해서 우리들은 아무 데나 건넜는데 저 오리들은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거 보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는데 나는 그 아무 데나 건너갔는데 저 오리들이 횡단보도 물론 우리는 처음 가보니까 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오리들께서 저렇게 줄 딱 맞춰서 저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쯤 지나가니까 옆에 차는 지나가요. 옆에 차 지나가면 쟤는 무서워 안 해요. 장애대 건들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때 저 오리들을 보고 인간으로서의 그 창피함과 또 숙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오리들이 저렇게 질서를 지키는지 저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왈칵 날 것만 같았습니다. 오리도 저렇게 탁 소중하게 저기 했는데 우리 거기 막 지나다녔어요.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횡단보도가 아니면 안 건넜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식 수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피는 현시안과 또 기감 능력이 작동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학습한 자의식은 영혼의 본능을 컨트롤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현실 세계와 심정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선비들은 공자왈 맹자왈 하며 자의식만 사용했지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할 필요 없어요. 시험 보는 교육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서 공부하면 잘못 알고 있어요. 외국은 공부도 중요는 하지만 공부가 꼭 그 입학시험만 하는데 합격하는데 꼭 요인은 아닙니다. 먼저 생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 내내 떨어져요.
아직 몰라서 그래. 저쪽 세계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사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정성껏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그렇게 배웠죠? 정성껏 해라, 정성껏 해라. 그러나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노력이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나는 정성껏 했어, 열심히. 정성껏 했어. 그래서 만든 노력이 이 현실에서 외면당하면 그때 그 서름은 또 한이 되어서 한마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정성껏 해가지고 성껏 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한이 돼가지고 한마는 하면서 한마는 대동강이니 낙동강이니 낙동강 오리알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심정이 아닌 객관적인 노력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 성실과 정성은 확 틀리는 거예요. 때문에 성실은 이 바라는 목표가 현실에 얼마나 완성되었나 또 적중되었나 하는 점만 부각되지 그렇게 한 자신의 노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면 그것으로 행복하지 성과가 없다고 하여 한이 되거나 서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단 무엇 때문에 실패했나를 살피고 다음번에는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만 있을 뿐 마음의 서름 따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또한 의식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사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정성껏 사는 사람하고 우리랑 같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상하네. 안 됐는데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울고 있나? 왜 이렇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나?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양이나 이런 데는 성실하게 삽니다. 일본도 옛날엔 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니는 이 한자니까 뜻은 알잖아요. 얘 없어? 그러면 에도 시대 때는 있었는데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있는 일에 어떻게 되는가 이 현실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지 뭐 잘못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한마는 하면서.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혁명입니다. 심정이 아닌 현실로 성과를 내기 위한 의식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섭리인 존재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도 나름대로 우주의 섭리가 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존재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칙은 핵, 축, 울타리입니다. 여기서 핵은 그 중심을 말하고 축은 그것들이 분산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즉 우리 지금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돌면서 또 지구 자신도 돌아요. 그런데 지구가 일정한 방향으로 도나요? 아니면 지 멋대로 도나요? 일정한 방향으로 돌죠. 그걸 축이라 그래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는 겁니다. 만약에 축이 없어. 이렇게도 돌았다, 이렇게도 돌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막 나동갱이 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지구가 축을 통해서 일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은 중심을 말하고 축은 이것들이 분산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또 울타리는 그것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의 울타리는 이것들이에요. 껍데기. 그러니까 마이크예요. 이게 없으면 모양이 없어졌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하나의 국토에 두 개의 핵과 두 개의 축 그리고 두 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를 38선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국민이 핵심이 되는 대한민국과, 또 하나는 김씨 일가를 핵으로 하며, 거기는 김씨 일가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김씨 일가를 핵으로 하며 그 일가를 위하는 것을 축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국가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낳기를 여기서 나서 낳더라도 나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안 맞는다.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나한테 체질에 맞는다. 이런 사람들은 여길 떠나야죠. 이북에도 거기 잘 안 맞는다는 사람이 요즘 떠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탈북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자신이 원하는 국가관을 선택해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중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안 잡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갔다 중국으로 갔다 두만강 넘어가든지 아니면 38선을 넘어가든지, 그래서 이북으로 올라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가실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우린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통해 북조선을 찬양하지 말고, 북조선이 좋으면 그리로 망명이라도 가야 합니다. 자꾸 여기서 그걸 가르치지 말고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들을 간첩으로 체포하여 모두 사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면 대한민국의 울타리는 무너져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이제 가서 살아보라 이거예요. 저쪽 가서 자유가 있나, 그런 자유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이니까 얻을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왜 이북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들은 영원히 그 마음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전부 다 사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셨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좋아하면 절대로 일부러 잡아서 뒤집어 씌워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직접 잘 보고 북조선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얼굴이 비슷하고 피부색이 같다고 하여 선이 없이 적과 악은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또한 울타리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편, 네 편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식 수준이 낮으면은 그냥 깜둥이만 아니면 다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 좋은 걸 그냥 좋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무언가를 살펴라, 이런 얘기예요. 나라는 곧 바탕입니다. 바탕. 아셨죠? 바탕.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 바탕이에요, 이 현실이라는 게. 이 바탕이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무시당해서 그러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탕이에요. 그리고 그 바탕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가 곧 바탕이에요. 나라는 소중한 것입니다. 정부가 못마땅하다 하여 정부를 등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무언가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못마땅한 자신을 버릴 망정 나라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다시 이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와 나만 있지 바탕세계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우리 모두의 행복과 생존이 담겨있는 소중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존재의 원칙을 이해하고, 지금 핵축 울타리의 존재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때문에 존재를 위한 국민 개개인은 그 중심을 향해 하나로 뭉쳐야 하며, 우리한테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좋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야 하며, 또 그렇게 존재하는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구의 축처럼 지구는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뭉친 모두는 밖의 세상과 경계를 분명히 하여 서로를 위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끼리를 서로 위하고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핵축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축 울타리가 분명해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불분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수준 높은 선진국이며,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의식혁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운명의 길이에요. 갈림길이에요. 여지까지의 세계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 수준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못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위로는 이북이 있습니다. 아셨죠? 또 밑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편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편을 다 지금 등 돌리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제 미국도 우리 버리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다 우리 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없이, 그것도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코딱지에 또 반쪽짜리 나라에서 나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요즘 뭐 K-팝이나 이런 게 유명하다고 좀 알아두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 무시당해요. 부정, 부패, 그것은 핵축 울타리를 무시하고 나만을 위한 욕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핵축 울타리를 무시하고 나만 잘 돼보겠다 하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것이 만연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 전체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만 되면 다 도둑놈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감방을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어디 보면 명함을 어디다 내밀어줘. 청와대 가면 뭐 사진이 걸렸던데 다 띄어야 돼요. 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감옥에다 갖다가 놓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사진을.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돼서 자신을 위해 한탕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핵축 울타리라는 존재의 원칙을 무시하여 임기가 끝나면 평생을 감옥에 넘나드는 그런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이에요, 이게. 헌법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한다. 이런 거 꼭 써놓아야 돼, 써놓아야. 헌법에. 국민이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듯이 대통령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의식 수준이 낮다 보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존재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남들은 다르게 대통령을 흉보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또 가지고 하겠다는 인간이 있어요. 인기는 나보다 더 좋아요. 온갖 별짓을 다 해가지고 지가 막 날아다닌다도 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먼저 분명한 국가관을 갖고, 또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을 갖고 울타리 개념을 통해 적과 악원을 선별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모두가 뭉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생활을 하더라도 존재의 원칙을 가슴에 새겨 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일본에서도 한 20년 동안 살았는데 난 일본말을 못합니다. 뭐 몇 가지 알아요. 아리가또, 고멘나사이, 또 뭐 몇 가지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 대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배우라 그럽니다. 너가 내 말을 듣길 원하면 내 말을 배워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 다 한국말을 해요.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일본 말인지 헷갈린다고. 나도 가끔씩 헷갈릴 때는 있어요. 하도 비슷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울타리는 무너지고 또 축은 갈팡질팡하여 핵심이 파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은 또다시 외서로부터 침략당해 식민지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축 울타리를 단단하게 확고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식민지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수틀리다 그러면 바탕을 배신하고 상대편 쪽에 가서 달라붙잖아요. 이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와 내가 싸우면 그걸로 끝내야지 너가 내가 싸운다 그래서 나라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꼭 해요 그거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그러니까 거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의식 수준이 안 돼요. 뭐 대학교 교수면 뭐예요? 그건 학식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의식 수준이 높으려면 바탕 또 존재의 원칙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지켜야만 됩니다. 사이파워를 모르는 인간들이 현실을 위해서 살면 공산주의가 되듯이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그 사이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또 존재의 원칙을 모르는 인간들이 뭉쳐서 살면 이북처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듯이 존재의 원칙 또한 소중하게 지켜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불멸의 국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의식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찬스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깊이 듣고 꼭 그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고3 분갑 탈기, 장군 이탈심, 시고조 기에, 주기타 모기귀. 적의 대구목 군대라도 기세를 꺾을 수 있고, 김정은이가 이거 보고 아무리 미국의 대규모 군대라도 기세를 꺾을 수 있고 내가 여차하면 쏘겠다 이러고 있어요. 또 적의 장군이라도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아침의 기세는 날카롭지만 낮의 기세는 나태해지고 그리고 저녁의 기세는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손 용병자, 피기예기, 격기타귀, 차치기자야.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그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고, 날카로운 기세는 피해야 돼요. 누가 더 센가 한번 붙어보자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나올 때는 피해야 하고, 또 나태한 기세와 돌아갈 생각을 하는 기세는 공격하거니와, 그때 공격하거니와, 이것이 곧 기세를 다스리는 법이다. 약하면 치고 강하면 피해라. 손자병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치대란, 이정대화, 차치심자야. 잘 정돈된 것으로서 혼란한 것을 기다리고 또 고요한 것으로서 소란한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심리전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축이 분명한 상태로 혼란한 상태를 기다리고, 축이 분명하면은 안 휩쓸려요. 축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축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빨갱이가 무슨 얼굴로 나타나든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가 고맙다는 걸 모르는 인간은
그냥 아무나 자기한테 사탕만 주면 그냥 고맙다 그래요. 요즘 이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둘째 며느리가 들어와야 첫째 며느리를 안다. 이게 이북에서 유행하고 있는 서민사회에서 퍼지는 얘기랍니다. 맨 처음에 첫째 며느리가 왔을 때는 좀 마음에 수틀려가지고 저 마음에 안 든다고 낸 투정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완전히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았던 거예요. 악질이 와가지고. 그 이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김정일이 때는 저건 완전히 몹쓸 인간으로 알았더니 그놈의 자식인 저 김정은이는 저건 뭐 여차하면 사람 죽여버리고 아주 뭐 눈 하나 깜짝하는 것은 저 악질이라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정은이고 첫째 며느리가 정일입니다. 그런 정은이를 또 우리는 또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서 그걸 모셔다가 뭐 광화문에서 뭘 한다 그러면서 거기 나가서 지금 마중 나가 있는 인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이 분명한 단결로 무분별한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축이 분명한 상태로 혼란한 상태를 기다리고 핵심이 분명한 단결로 무분별한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심리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